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올해로 13년 차인 40대 후반 여자입니다. 남편과 저는 일종의 사내 연애 같은 케이스로 만나 결혼하게 된 부부입니다. 사실 일반적인 사내 연애는 아니었어요. 저희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저는 청소업체 용역으로 일하며 남편이 근무하는 회사의 빌딩 청소를 담당했던 직원이었습니다. 사실 같은 청소업체 직원들 중에는 저보다 나이대가 훨씬 높은 분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저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청소 일을 업으로 삼고 있었죠. 나이도 어리고 앞날이 창창한데 뭐 하러 청소 일을 하냐며 저를 한심하게 보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남편은 제 성실함을 좋게 봤고 저는 허영심 없는 남편의 그런 모습이 좋아 결혼까지 결심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런 남편과 달리 시모는 그다지 저를 탐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진 않았어요. 물론 대놓고 싫어하거나 구박하는 건 아니었지만 눈치라게 있잖아요. 젊은 애가 무슨 세상에 하고 많은 일 다 놔두고 청소를 하니. 이 사람은 프로야, 프로. 정소는 엄마도 이 사람한테 한 수 배워야 할걸. 그리고 어릴 때부터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데 난 그거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해. 그래, 뭐 요즘 애답지 않게 열심히 사는 게 대단하긴 하구나. 처음 만났을 땐 그 정도에 그쳤지만 결혼해 살면서 점점 제가 편해지기 시작하자 시모는 저를 자기 며느리가 아닌 청소부 같은 듯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너는 뭐, 큰 건물 청소도 하는 애가 이 조그만 가정집 청소하는 거 정도야? 일도 아니지 않니? 하며 시동은 물론이고 혼자 사는 시동생 집 청소까지 제게 시키곤 했죠. 물론 시동생 집 청소까지 제가 못한다고 딱 잘라 거절했지만 제 직업이 청소부라고요. 이 사람이 저를 만만하게 생각하는구나 싶어졌죠. 남편에게는 남동생 하나, 여동생 하나가 있었는데 시동생은 오래전에 결혼했다가 1년도 안 돼서 이혼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뒤로는 쭉 혼자 살고 있는 시동생에게 시모는 늘 빨리 결혼하라 닥달을 하곤 했죠. 너 아직 창창한 나이다. 언제까지 이렇게 혼자 살 거야? 응, 여자가 하나 들어와야 내가 맨날 가서 반찬 날라주고 청소해주는 것 좀 안 하지? 내가 뭐가 빠지냐? 돈 잘 벌지, 이만한 인물도 괜찮지. 어휴, 알았어요. 알았어, 우리 엄마 소리 듣기 싫어서라도 내가 재혼을 하든 가야지. 시모의 잔소리를 매일같이 귀찮아하던 시동생은 어느 날 정말 결혼을 하겠다고 했어요. 2년 전쯤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다며 집에 데리고 온다는 거였죠. 하지만 그렇게 만난 동서는 결코 시모의 바람대로 집에서 고분고분 반찬하고 청소할 여자처럼 보이진 않았어요. 오히려 동생보다 더 잘 가는 커리어 우먼에 가깝습니다. 돈은 꽤 잘 버는 편이었지만 학식이 있는 편은 아닌 시동생과 달리 동서는 대학원에 유학까지 다녀오고 현재는 교수로 재직 중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첫눈에 보기에도 꽤나 콧대가 높아 보이는 모습이었죠. 동서 나이도 많지 않은데 멋지고 대단하다 교수 되는 거 쉬운 일도 아닐 텐데 아유 대단하군요. 뭘 어찌저찌 하다 보니 이렇게 됐네요. 라고 말씀하며 동서를 보니 솔직히 처음에는 약간 주눅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었어요. 동서는 많이 배운 데다 직업도 좋은 사람이라 선입견 없이 우대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동서는 오히려 저를 잘 따르고 저에게도 싹싹하게 잘 대해 주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심하였고 지금껏 비교 대상이 없었던 제게 갑자기 너무 잘난 며느리를 맡게 되어 시모는 잘난 둘째 며느리와 쟤를 비교하는 입버릇이 있습니다. 생겼어요. 전부터 물어보고 싶었는데 형님은 어쩌다 청소 일을 하시게 됐어요? 아, 무슨 다른 뜻이 아니라 좀 궁금했거든요. 저희 학교에도 청소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이렇게 젊은 분은 잘 못 본 것 같아서. 아유, 왜긴 왜 했니? 고조의 공부머리도 영 없던 애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게 뭐 많지도 않았을 거고 그렇다고 젊은 내가 야망이 있길래 뭐가 있길래 그저 가진 거라곤 몸뚱이 하나니 청소나 해보자 하고 시작해서는 그냥 쭉 그렇게 죽치고 있었던 거지 뭐. 솔직히 말이 나와 말이지만 내가 내 나였어 봐라 뭐래도 하지요. 그 좋은 나이에 무하로 남의 기 닦아주고 쓰레기통 치워주고 그렇게 산이 냄새나고 자존심이나 상하지 하기사 뭐 이제 와서 새롭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 경력이라고 죄 남의 쓰레기 치워주고 쓸고 닦고 한 게 다 돼.
아이고 참모 나도 내 아들 짝이고 하니 무조건 예쁘게 봐주자 하고 살아왔다만. 솔직히 내가 볼 때도 좀 한심하긴 하지 않니? 늙은 내가 보기도. 그런데 젊은 나이의 교수님이 나는 내가 보기에 어떻게 생각하느냐고요? 아이고, 아니에요. 무슨 그런 말씀을. 직업의 귀천이 어디겠어요? 그리고 청소일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오히려 동서는 제 편을 들며 시모의 핀잔을 막아주기도 했죠. 그러다 하루는 밖에서 가족 식사를 하는데 식당에서 시모의 친구들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어머, 아들들은 몇 번 봐서 알고 여기가 며느리들 있는가 보네. 그러게 말이야. 결혼식에서 보고 처음 보는데 못 알아보겠다. 그래, 며느리 자랑을 그렇게 되더니 어느 쪽이 그렇게. 우리 며느리 하던 교수님이신간 그래? 여기 우리 둘째 며느리다. 우리 둘째가 결혼을 대체 언제쯤 할까? 내가 걱정을 그렇게 해? 되던 게 다 우리 며느리 잘 보려고 그랬나 봐. 이렇게 젊고 예쁜 교수님 봤어? 너들, 우리 며느리가 그 학교 최연소 교수했어. 아, 아유, 최연소는 아니고요. 저희 과에서 제일 어린 거예요, 어머니. 그래, 그게 뭐가 중요하니? 애들이 나 부러워 죽는 게 중요하지. 어이고, 그래, 부러워 죽겠다. 아주, 그럼 이쪽이 큰 며느리인가? 아이고, 그러고 보니 큰 며느리 얘기는 별로 들은 게 없네. 아주 야무지게 생겼구만. 뭐, 얘가 큰 며느리지만. 아유, 너희는 밥 먹으러 와서 뭐? 우리 호구조사만 하다 가려고 그래? 어딜 가서 밥이나 먹지, 뭘 꼬치꼬치 캐물어. 애들 신이 나서 자랑하며 떠들던 시모가 저에 대해서는 입을 딱 다으니 시모의 친구들도 의아하다는 듯 보다가 자리로 돌아갔고 저는 괜히 가시방석이 되더군요. 아휴, 넌 방금 상황을 보고 느끼는 게 없니네? 저요. 무슨? 아니, 뭐, 차이가 나도 정도 끝나야 말을 해야지. 아들은 둘 다 잘 나가는 놈들로 키워놨는데 며느리 둘은 이렇게 큰 차이가 나니 내가 뭐라고 설명을 하니? 엄마, 또 이럴 거야? 진짜 이 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고 내가 여러 번 말했잖아. 창피해서 그러지, 창피해서. 우리 며느리 청소보다. 그러면 내 체면이 뭐가 되겠냐? 저 옆편 애들, 저거 입도 가볍고 소문도 얼마나 빠른데? 청소하는 며느리 두었다 하면 소문 금방 쫙 난다고. 그럼 내가 고개를 어떻게 들고 다니겠어? 안 그래? 어머님도 참 그러시지 마세요. 저는 오히려 형님이 저보다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 앉은 우리들, 금융회사 직원, 대학 교수, 잘 나가는 사업가, 이런 사람들 되게 그럴듯해 보이지만요. 이 사람들 없어도 세상은 아무 문제 없이 잘 돌아가요. 근데 청소하시는 분들 하루만 딱 쉬어봐요. 나라 전체가 난리가 난다니까요. 남들이 하기 싫고 더럽고 불쾌한 거 해주는 거, 그런 게 진짜 대단하고 훌륭한 일이거든요. 형님은 더 자부심 가져도 되는 직업 가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한테 너무 그러시지 마세요. 어머니 그래 많이 배운, 내가 참속이 넓고 말도 잘한다. 됐다 됐어. 하이나 먹자. 시모의 비아냥까지 그렇게 막아. 주고는 저를 향해 싱긋 웃어 보이기까지 하는 동서에게 고마운 마음도 들었죠. 그렇게 저는 동서와 전혀 문제없이 잘 지내왔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시모가 제게 급하다며 연락을 했어요. 급한 일이니 얼른 오라고 해서 달려갔더니 시모는 제게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네라고 했어요. 너 이거 작은 애한테 좀 갖다 주고 와. 동서한테 이게 뭔데 어머니 뭔지는 못 들으면 아니 나도 모르는데 급하다고 하니까 얼른 갖다 주고 와. 작은 애 학교 어딘지 알지? 급한데 놔두고 갔다고 연락이 왔으니까 얼른 갖다 주라고. 바쁘니 서둘러야 한다는 말만 듣고 전 동선의 학교까지 부랴부랴 달려갔죠. 가는 길에 동선은 제게 서두르라는 전화까지 걸어와 뭔지 몰라도 되게 한가 보다 했어요.
그렇게 급히 가서 동서의 연구실이라고 도착해 자료를 건네 여기 있어 동서. 아이고, 너무 급하게 뛰어왔더니 숨이 다 차네. 예, 고마워요. 그리고 형님, 저 잠깐 수업 다녀오는 동안에 제 연구실 청소 좀 해주실래요? 동서는 평소와 달리 좀 예민해진 모습이었고, 그런 동서의 태도가 전 좀 낯설었어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난 그냥 어머님이 급하게 갖다 주라고 해서 자료 건네주러 왔을 뿐인데. 아, 이거요. 이건 뭐 별거 아닌데. 제가 어머님께 형님이 좀 필요하다고 했더니 어머님이 그렇게 전해주마 하셨거든요. 난 전혀 못 들었어. 그리고 청소는 뭐, 여기 청소해주는 사람 따로 없어. 개인 연구실까지 청소해주는 사람이 어딨어요? 평소에 급하면 대학원생이나 조교한테 시키는데 지금 다들 바빠서 그럴 정신도 없고. 아무튼 형님이 좀 도와주세요. 네, 제가 평소에 형님한테 잘했는데 그 정도는 해주실 수 있지 않아요? 제가 언제 이런 부탁한 적 있어요? 아, 그래, 알겠어. 정 바쁘면 내가 도와줘야지. 2시간 뒤에 중요한 손님. 올 예정이니까 그 전까지 청소 깨끗이 좀 해놔 주세요. 알았죠? 자기가 다녀올 때까지 청소 제대로 해 놓으라는 말만 남기고는 동서는 제 대답도 듣지 않고 나가버렸어요. 솔직히 황당하기도 하고 조금 불쾌하기도 했지만 걸려오는 전화를 받으며 바쁨을 보이며 아마 동서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오늘따라 좀 예민한가 보다 하고 이해를 하려고 했죠. 저렇게 발동동 거리는 걸 보면 많이 바쁜가 보다 하고 동서를 위해 전동서 연구실 청소를 도왔습니다. 아유, 참 더럽긴 많이 더럽네. 바빠서 그런가 청소를 전혀 안 하고 사나 봐휴. 솔직히 책상 위면 책장이 할 것 없이 참 더럽기도 더럽더라고요. 책상 위는 자료들이 뒤엉켜 난리였고 책장에는 책이 제대로 고치지도 않은 채 난장판이었고 차잔 몇 개나 쌓여 있고 여기저기 음료에 간식들 흘린 자국이며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무슨 이런 꼴을? 해놓고는 손님 초대할 생각 그랬어. 그래, 내가 안 왔으면 어쩌려고 그랬는지. 아니, 조교나 대학원생 시킨다는 것도. 그래, 자기 공부하려고 왔지 뭐, 교수 책상 치우려고 했나? 공부만 잘하면 뭐해? 자기 방 청소 하나 제대로 못하는데 참, 아니다. 워낙 바쁘니 그런 거지 뭐, 동서가 할 일 없이 노는 사람도 아니고. 청소를 하다 보니 저도 기분이 살짝. 언제 하죠? 하면서. 혼자 동서 욕을 하다가 그래도 아기가 있어. 그런 것도 아닌데 하고 생각을 다잡았어요. 그날 밤 남편에게 그 얘기했더니 남편이 저 대신 화를 엄청 내더라고요. 그걸 그냥 참고 있었단 말이야? 아니, 손이 똥서 알길 뭘로 알면 그런 짓을 하는 거야? 뭐,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니까 나도 처음엔 기분 좀 나빴는데 그냥 워낙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어. 아무리 바쁘기로서니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하지. 그렇다고 형님을 오라가라 하는 사람이 어디여. 안 그래, 우리 엄마가 청소부가 어쩌니 하면서 집 청소시키고. 당신 막대하니까 그거 보고 배운 거네. 자기도 옆에서 보고 딱 그대로 하는 거 아니야? 완전에 그렇게 대놓고 이래라 저래라 한 것도 아니고. 당신도 알다시피 동서가 나 무시하거나 그런 적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 오히려 어머니가 그러시면 나 두둔해졌고 그건 그렇지만 그냥 바빠서 좀 예민했다 생각하려고 청소하면서 동서 일하는 자료 같은 거나 달력 이런 거 보니까 진짜 일이 많긴 많더라고. 그냥 가볍게 한 부탁이니 생각하자고. 당신도 괜히 뭐라 하지 말고 알겠지? 괜히 그런 거 당신한테까지 말한 거 알면 동서랑 나만 사이 껄끄러워져. 알았어. 대신 앞으로는 엄마든 재수씨는 그런 식으로 불러대며 가지 마 알았지? 응, 나도 그럴 생각이야. 그날 밤은 저도 좀 생각이 많아졌어요. 곰곰이 생각을 할수록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아까 본 은근히 저를 하대하는 듯한 동서의 모습이 떠오르니 그동안은 동서와 거리낌 없이 막역하게 지냈지만 이제 좀 거리를 둬야겠다 싶었죠. 그날 이후 몇 번 시모가 저에게 연락해서 절 부른 적이 있었는데 별일도 아닌데 전화가 걸려오는 게 또 평소처럼 본인 집 청소를 부탁하거나
아니면 저번처럼 다른 일을 시키려는 것 같아서 전 바쁘다고 하며 시모의 말에 응하지 않았어요. 물론 실제로 바쁘기도 했고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고 저는 일하던 도중에 계단에서 미끄러지는 바람에 팔을 다치는 사고를 당했죠. 그 와중에 시호에게 연락이 왔어요. 막내 시누이가 결혼할 상대를 집에 데리고 와서 밥을 먹기로 했다는 연락이 자신 있다는 양반이라 바쁘신 건 알지만 다 같이 얼굴 보는 자리고 해 연락했다. 식구들 사이에 처인사하고 얼굴 보는 거니 아주 바쁘시겠지만 참석을 좀 해주시면 영광이겠다는 빛과 되는 시였습니다. 어머니 되게 비아냥되시네. 낯선 거 보면 또 한 소리 하시게 나쁜 사람한테 설마라고 하시겠어요? 매제될 사람도 오는 날인데 다 좋게 좋게 인상도 잘 남겨야지. 그렇게 저는 깁스를 하고서 남편과 함께 시가에 갔어요. 제가 깁스하고 나타나니 예상대로 시모는 어떻게 됐냐고 묻거나 걱정을 하기는커녕 저를 보며 더 비아냥하기 시작했죠. 매번 일 있다고 연락하면 바빠 죽겠다는 너무 바빠 어머님 같은 분 만날 시간도 없이 잘 나가신다면 그렇게 핑계를 대시더니 이제 나의 깁스까지 하고 나타났네. 그래, 어머님. 제가 언제 또 그런 식으로 말했다고 깁스는 일중에 팔을 다쳐서 그래. 그렇다 치고 시모는 마치 제가 이를 피하려고 쇼라도 한다는 듯 비꼬았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 형님 먼저 오셨네요. 근데 그 기수는 뭐예요? 다 첩된다 하리면 오늘 같은 날 딱 맞춰서. 어머, 형님 좀 타이밍이 그렇네요. 타이밍이 그렇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그렇잖아요. 저희 연락 내내 피하시고 일 좀 해야 될 것 같은 날에 이렇게 아니에요. 형님이 뭐 설마 그러시겠죠? 제가 제 연구실 청소 좀 부탁드렸다 삐쳐서 속 좁게 그러실 분도 아니신데 안 그래? 어머니, 형님이 뭐 그렇게 속 좁은 분도 아니잖아요. 괜히 형님 몰아세우시지 마세요. 저희 형님이 얼마나 솔직하신 분인데요. 넌 참 이 상황에서도 형님하고 큰애 편을 든다. 우리 둘째, 속도 넓지. 동서는 본인이 일을 시킨 것 때문에 제가 연락을 피했다고 생각하는 듯 시모를 따라 절 살살 약 올리는데 동참하다그요. 어이가 없었죠. 그 말에 뭐라고 맞받아치기도 전에 마침 시누인 내외가 도착했고 처음 보는 시누의 예비 신랑을 반가운 얼굴로 맞아야 했습니다. 엄마, 오빠들, 여기 내가 말 많이 했지. 우리 동준 씨, 처음 뵙겠습니다. 김동준입니다. 아, 그래. 듣던 대로 아주 훤칠하니. 응, 어서 들어 앉아요. 물어보니 갈비찜이랑 잡채 좋아한다고 해서 차린다고 차려봤는데 입에 맞을지 모르겠네. 아, 뭐 이렇게 많이 그리고 말씀 낮추십시오. 어머니, 신우의 신랑 될 사람에게 준다고 상다리가 부러져라 차려놓은 밥을 먹으며 시모는 한 명 한 명씩 식구들을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남편과 시동생 동서지사 하더니 역시나 제 얘기는 쏙 빼놓더군요. 아, 그럼 이쪽이 큰 아주머님 맞으시죠? 아, 막 우리 큰 신경 쓸 거 없어. 아이, 엄마, 뭘 그렇게 소개를 해? 우리 큰새 언니 맞아. 소개를 하려면 무슨 일 하는지도 말을 해줘야지. 얘는 청소해, 청소? 어차피 노는 물이 다르니 굳이 알아둘 것까진 없겠지만 그 소리에 저도 열이 확 뻗쳤던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진짜 기어이 또 이셔야 해요. 새 식구 맞는 자리에서까지 이 사람 그렇게 핀잔을 줘야 직성이 풀리겠고. 너 또 왜 발간하고 그래? 내가 뭐 못할 말을 했어? 거짓말을 하기 했어? 1. 고조에 청소일 하는 거 맞지요? 그게 사실인데 사실대로 말한 것 가지고 왜 둘이서 쌍으로 도끼 눈을 뜨고? 그래, 누가 보면 내가 가짜로 너 모함이라고 하는 줄 알겠다. 어머님, 정말 너무 하시네요. 제가 지금까진 그래도 어머니가 어른이니까 최대한 참아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번번이 이러세요? 뭐야, 참아보려고 해 그러니까? 내 말은 내가 날 봐줬다 이 소리야? 지금 제가 뭐 바보라서 지금까지 참아는 줄 아세요? 저라고 뭐 할 말이 없어서 가만히 있었는 줄 아시냐고.
저도 하라고 하면 어머님한테 할 말 많아요. 아주, 이게 나를 잡았구나, 나를 잡았어. 그래, 그 할 말 한번 해봐. 아, 이런 날 왜 그래요? 다들 세연가 좀 참아요네. 아니 아니다. 틀어보자. 그래, 너 어디 할 말 좀 해봐. 별 할 말도 없는 게 아휴. 기가 막혀서 참, 누가 보면 내가 뭐 없는 말 지어낸 줄 알겠다. 못 배운 걸 못 배웠다고 청소부로 청소부라 하지. 그럼 내가 널 더러 뭐라 그러니? 그러는 어머님은 뭐, 학벌이 얼마나 기셔서 그러세요? 어머니는 뭐, 어디 대학원이 아도 나오셨어요? 어머니도 같은 고조인 건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리고 전 제 일 하나도 안 부끄러워요. 저 어릴 때부터 안 해본 일 없이 다 했고, 청소하면서 제 일의 자부심도 충분히 느껴요. 근데 어머니는 평생 경제 활동 한 번은 해보셨어요? 평생 남편이 벌어온 돈으로 주부 노릇만 하고 아버님 돌아가시고 아들들 돈에 기대서 사시지 않으셨어요. 청소하다 보면요. 어머님보다 훨씬 잘난 사람들도 청소 많이 해요. 그분들은 뭐 다 못 배우고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그러는 줄 아세요? 저한테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서 남의 직업 폄하하실 거면 최소한 어디 빌딩 가서 단이라도 한번 닦아보고 그런 말씀 하시라고요. 아시겠어요? 이거 눈깔 뜨는 거 봐라. 이게 시의 알기를 뭘로 알고 너 지금까지 그 말 못해서 어떻게 참았니? 오늘 한번 제대로 붙어보자. 이거야, 이거. 그니 심호도 열리받아 부들부들 당장 제 머리채라도 잡을 기세. 두 사람 그만해요. 진짜 나 쪽 팔려서 죽는 걸 보려고 그레이. 사람 처음 온 자리에 이러고들 싸우면 우리 집을 뭐라고 생각하겠어? 좋은 자리에 다 같이 얼굴 보자고 모여선 첫인상을 이러고 망쳐서 나 망신 줘야겠어. 그래, 일단 얘긴 나중에 다시 하더라도 오늘 정은이 새신랑도 친구도 오고 했는데 추태해 보이면 안 됐지. 미안하네. 우리 집이 늘 이런 건 아닌데 일이 좀 있어서 그래. 너무 안 좋게만 생각하진 말아줘. 집집마다 사정이란 게 다 있는 거니까. 예, 그럼요. 이해합니다. 그렇게 일단 겨우 진정을 한 채 식사를 이어갔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내내 냉랭했던 사실. 그렇게 한바탕 불이 붙은 게 어떻게 금방 꺼지겠지. 알을 숨기고 식사를 겨우 마친 뒤 시누이 내외를 보냈죠. 두 사람이 가고 나니 정리해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이라요. 시누이 남편 될 사람이 잘 나가는 사업가라고 좋아하던 시호가 어찌나 준비를 많이 했던지. 음식. 준비한 것들이며 이것저것 사온 것들 하며 뒷정리할 것들이 산더미 같았죠. 시누이 내외가 있을 때는 그나마 웃는 척 하다가 둘을 보내고 나니 집은 일순간 고요해졌고 어색한 분위기 풀어보려고 시동생이 스크에 농담을 했죠. 우리 엄마 뭘 이렇게 많이 준비를 했는지. 오늘 상이 안 부러졌나요? 그릇을 옮기고 간단하게 닦는 건 도왔지만 하필 오른팔을 다쳐서 깁스를 하고 있다 보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더군요. 자기 시누이 남편 될 사람이 온다는데 와서 도울 생각은 않고 덕분에 음식이며 뭐며 나 혼자 하느라 새가 빠졌으니 뒷정리 청소는 탕가하면 구나. 어차피 늘 하시는 그 훌륭한 일이니 우리가 하는 것보다야 훨씬 낫지 않겠어. 신모 눈엔 저희 다친 팔은 보이지도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발끝에 다시 따지고 들려다가 그냥 시모가 비꼬듯 똑같이 해주자 싶었어요. 보시다시피 저는 팔을 다쳐서 말이에요. 돕고 싶어도 돕기가 어렵네요. 참, 우리가 먼저 왔으니 동서가 나중에 왔으니까 와서 준비 같이 안 한 건 동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동서야, 내 대신 청소 좀 해줄래? 안타깝게도 이 깁스는 가짜가 아니고 지금 팔을 쓸 수가 없어서 말이야. 동서는 제 말에 어이가 없다는 듯 저를 빤히 보더군요. 어머니, 형님이 저도로 청소를 하라고 하는데요. 예, 내가 너한테 시킨 걸 왜 내 동서한테 미루니? 내가 하는 일이 청소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청소 좀 하라고 시켰더니 왜 귀한 일 안에 손에 물을 묻히게 만들어? 참, 모이가디 정리하는데 무슨 귀한 손, 천한 손 따로 있답니까? 이게 보자니까? 야, 그리고 너 이거 진짜 다친 거 맞냐?
핑계대면서 일 빼려고 다친 척하는가? 누가 모를 줄 알아? 그러게요. 형님 솔직히 이거 너무 티나요. 머리를 좀 더 굴려보시지. 하, 솔직히 이런 말씀까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때 그날도 그래요. 청소 좀 해달라고 불렀으면 그냥 곱게 해주면 될걸. 굳이 부탁해요. 미안해요. 이 소리가 듣고 싶어가지고는 왜 그렇게 눈치가 없으세요? 내가 이 직업으로 이 정도 수준이면 이렇게 행동을 해야겠다. 딱딱 각이 안 나오세요. 시모와 더불어 동서 지역 사람을 살살 약올리며 속을 긁어대니 더 이상은 가만히 듣고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전 손에 들고 있던 물건을 던져 동서 얼굴을 가했는지 없다는 얼굴로 바라보더니 어따 대고 그래? 어따 대고 뭐? 형님 해주고 좋은 일 한다. 대단하시다니까 진짜 뭐 대접받는 줄 아셨어요? 사람이 급이란 게 있는 거예요. 세상에 계급이라는 게 있는 거라고 뭘 좀 알고 사셔야지. 참 왜 그렇게 눈치가 없으신지? 전 그제야 머리가 띵하고 모든 걸 깨달은 듯 했어요. 지금까지 동서가 저를 두둔하고 편을 들어줬던 건 그동안 저를 자기보다 한참 아래로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걸 그제서야 깨달은 거죠. 어차피 본인보다 한참 아래인 못난 사람이니 대충 위하는 척만 해줘도 알아서 잘한다고 얼마나 뒤에서 저를 우습게 보고 씹어댔을 생각하니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바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동서에 대한 분노가 올랐죠. 동서 날 아주 호구 생각하는구나. 그래, 저번에 갑자기 일하는데 불러서 청소를 시킬 때부터 내가 그렇게 생각은 했어. 근데 동서 진짜 야 같다. 사람 편 들어주는 척하면서 야금야금 약 올리고 뒤에서 그렇게 무시하고 사람 신경 긁어대는 게 취미야. 그리고 어머님도 그래요. 진짜 해도 너무 하신 거니? 아니에요. 제가 이 집에 시집 본 지가 대체 몇 년째에 제가 어머님한테 뭐 못한 거 있어요? 아버님 아프실 때도 제일 앞서서 간호하고 어머님 부르실 때마다 김장이 잔치에 뭐며 필요할 때마다 손 걷어 붙이고 일은 다 했어요. 근데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함부로 대하실 수가 있으세요? 제가 필요할 때마다 그렇게 다 불러다 쓰셔놓고 동서 들어온 뒤로는 계속 비교질해 가며 남의 직업을 갖고 비하하고 맨날 무시하시고 그러는 어머니는 얼마나 잘하셨는데요? 예, 어머니는 뭐가 그렇게 잘하셨냐고요?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돌발 행동을 보이니 시모는 화가 있는 대로 뻗쳤다. 부들부들 몸을 떨어대는 갑자기 제 뺨을 올리는 거 있죠. 태어나서 한 번도 누구에게 뺨을 맞아본 적이 없었는데 어안이 벙벙했고 전 어이가 없고 말이 안 나왔어요. 하다 이런 취급에 이런 짓까지 당해야 하는지 눈물이 핑 도는 걸 참아야 했죠. 이게 오냐오냐 봐줬더니 가임이한테 눈을 동그랗게 뜨고 덤벼덤비기 어따 대고 따져대고 있어. 이게 진짜 시모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남편과 시동생도 당황해서 얼음장처럼 온 집안이 조용해진 그 순간 동서 아이의 입이 살았더라. 동서는 시모의 행동에 든든한 빼이라도 생긴 것 마냥 저희를 향해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게 형님, 진짜로 좀 잘하시지 그러셨어요. 형님이 허구한 날 주제를 파악 못하시니까 이 사다이 나는 거 아니에요? 아주버님은 유능한 증권사 직원이시고 저희 남편은 잘나가는 사업가, 저는 대학 교수, 거기다 신우이랑 신부의 남편 될 사람까지 죄다 한 끗 발식하는데 본인에 대한 자기 객관화가 그렇게 안 돼서야 쓴 줄 알았어요. 자기 주제를 알면 이 집안에서 내가 대충 이 정도 위치고요. 그럼 뭘 담당해야 다 각이 딱딱 서야지. 어디서 주제도 모르고 그렇게 어머님한테 덤비지 마세요. 아니 나 같으면 상황 박딱딱해서 견적 딱딱 내보고 여기는 다 나보다 잘난 사람들 뿐이고 나는 배운 것도 없고 직업도 구리니까 알아서 납작 엎드려야 다 잘난 사람들 말 듣고 고분고분 살면 뭐 하나라도 나한테 떨어지는 것이 있겠지. 그러니 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지난번에 전화했을 때도 그래요 라고 했죠. 솔직히 그때 제가 어머니께 그랬거든요. 연구실이 하도 정신이 없어서 파출부가 하나 필요한데 제가 아는 파출이보라고 형님이 하나뿐이잖아요. 어차피 몇 시간 걸릴 것도 아닌데 그것 하나 도와주면서 말이 많더니 기어이 그걸로 공해져서는 연락도 안 받고 하니 본인 일이 청소면 뭐 그렇게 자존심을 내세워. 형님, 뭐가 문제지? 왜 그렇게 계산이 안 되세요?
정말 학력이 낮고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주제 파악이 너무 안 돼. 내가 좀 두드려주면 그저 좋아서 희죽희죽. 솔직히 그게 너무 한심했던 거 알죠? 동서, 지금 말다 해서 쏟아낸 말들의 분노가 차올라 저도 쌓아붙이려는데 그 순간 짝 하는 소리가 울려 퍼져 여자들 이리려니 하고 일단은 끼어들지 않고 한켠에 서 있던 남편이 더는 참지 못하고 제 대신 동서에게 갚아준 거였어요. 동서, 그이 저도 놀랐고 그건 시모와 시동생도 마찬가지였죠. 아주머님, 형이 아니, 그래도 어떻게 뺨을 넌 잔말 말고 딱 기다려. 내가 할 말은 좀 해야겠으니 남편은 본인 동생까지 한마디로 진정시킨 뒤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사람이 10년도 더 전에 나랑 처음 만났을 때 그냥 평범한 청소부에 불과했지만 재수 씨, 아니 당신 같은 인간한테 무시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야. 당신보다 훨씬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라고. 근데 그거 알아요? 이 사람이 지금 당신, 그리고 너 둘보다 훨씬 잘 나간다고. 다들 그게 무슨 소리냐는 듯 말도 안 된다 얼굴로 편을 쳐다봤지. 사실 시모도, 동서도, 시동생도 전혀 모르던 사실이었지만 저는 그냥 청소일만 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동안 저는 청소 노하우를 살려 청소 도구를 개발했고 특허 출원까지 했어요. 처음엔 청소일을 계속해오면서 쌓여온 노하우들과 평소 청소를 하면서 아쉽게 느끼고 이런 건 없을까 하고 생각하던 것들을 열심히 조사하고 연구했어요. 그렇게 많은 연구와 거듭된 실패와 성공의 과정 끝에 제가 개발한 청소도구는 시중에 나갔고 예상보다 더 성황리에 팔려서 완판 행렬을 이어갔죠. 사실 동서가 집안에 들어온 무렵, 그러니까 2에서 3년 전쯤엔 저는 이 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개발한 청소도구가 그렇게 잘 나갈지도 예상하지 못했고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처음엔 남편에게도 말을 안 했어요. 그러다 시장에서 점점 좋은 반응이 오기 시작할 무렵 남편에게 처음 얘기했죠. 아니, 그 얘기를 왜 이제 해? 당신 너무 잘 됐다. 당신 해낼 줄 알았어? 당신 계속 바쁘게 다니더니 이것 때문이었구나. 응, 실은 실패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몰라서 당신한테도 말 안 하고 있었어. 제대로 성공하고 나서 짜잔. 하고 보여주려고 이제 완판도 여러 번 됐고 다음 제품도 준비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공개하는 거지. 남편은 저보다도 더 기뻐했고 우리는 서로 얼싸안고 기뻐했어요. 사실 그 무렵엔 저를 점점 무시하는 시모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시호에게 말하자고 했더니 남편은 어쩐지 고민하는 얼굴이더라. 아니야. 일단 있어봐. 좀 천천히 하자. 왜? 이게 이 제품 하나로만 끝나면 너무 아쉽잖아. 이를 좀 더 제대로 키워보자고. 그리고 좀 더 크게 성공하고 나면 더 당당하게 집에도 알리는 거야. 어때? 금융 쪽 전문가인 남편의 조언을 받아 저는 단순 특허 신청에서 끝나지 않고 그 제품을 바탕으로 청소도구 판매 및 청소 서비스 업체까지 차리게 됐어요. 처음에 작은 규모로 시작한 업체는 조금씩 그럴듯하게 구색을 갖춰가기 시작했고 가정집, 사무실 등 다양한 종류의 공간에서 사용되는 청소용품을 생산해 나가며 점점 더 많은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어요. 카테고리는 물론 간단한 청소부터 특수 청소, 철거 및 짐 정리까지 점점 규모와 다양성을 키워가며 인정받고 잘 나가는 업체가 되었습니다. 거기다 저희 제품으로 청소를 하는 걸 보면 주부들이 다 탐내며 제품을 구입하니 제품 판매와 함께 청소 서비스까지 제공해서 업체는 일석이조로 잘 되었죠. 그렇게 저는 어느덧 업계에서 잘 나가는 젊은 대표로 소문이 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희 얘기를 마치 성공 신화처럼 전하듯 들려준 남편은 가족들에게 한마디씩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걸 말할까 말까 오랫동안 견디어 왔는데 말이야. 사실 정상적인 집안이면 이런 일을 굳이 가족끼리 숨기고 말 안 하고 간보고 그러는 게 말이 안 돼. 보통 가족이면 식구들이 잘된 일에 다 함께 기뻐해주고 좋아해주고 응원해주고 그러는 게 정상이니까. 근데 어떻게 된 거지? 우리 집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을 직업 갖고 함부로 차별하고 막말하고 무시하고 내가 지금 해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건 있는 사람일 때 아닐 때 얼마나 태도가 달라질지 궁금해. 에서도 있었어. 그리고 재수 씨,
잘 나가는 교수 직업이 교수면 뭐 합니까? 기본도 안 돼서 이따위로 함부로 굴면서 무슨 학생들 가르쳐. 재수 씨는 재수 씨 방 하나도 제대로 못 치우고 그거 치우라고 대학원생들 시키고 조교시키고 그런다면서 그게 바로 갑질입니다. 이렇게 형님 소리 해야 하는 우리 아내한테도 갑질을 해대는 사람이 자기 아래 사람들한테 얼마나 더 할지 내가 안 봐도 눈에 하나네요. 그리고 임마, 너 내가 뭐 잘 나가는 사업가라는 하지만 그거 완전 영세 규모 사업장 아니야? 직원 수로 보나, 지난해 수익으로 보나, 매출로 보나, 이 사람이 훨씬 너보다 대단해. 임마 알아. 2년 동안 특허 출연한 제품 판매량이 얼마나 되는 줄 알아. 한번 서류 때 와서 비교해 줄까? 아니, 형, 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는데. 아무 말도 안 하긴 내가 뒤에서 재수 씨랑 얼마나이? 사람에 대해서 같이 씹어댔으면 이따 위로 함부로 말을 해. 아니야. 넌 여기서 완전 무결해. 그건 아니지만 시동생은 겉면 적은데 머리를 긁어댔어요. 아니, 그럼 그렇게 일도 잘 되고 뭐 청소도 고고 그것도 그렇게 많이 팔았으면 돈도 많이 벌었겠다. 근데 왜 말을 안 하고 사람을 이렇게 밥으로 만들어? 내가 돈 많이 번 거 하면 돈 내놔라 할까 봐 그랬냐? 엄마, 작년부터 용돈 2배로 올려드린 건 뭐 하늘에서 떨어진 건 줄 알아? 내가 월급이 오르면 얼마나 오르고 보너스를 받으면 얼마나 받는다고 그 돈을 들여 그거 다시 사람이 엄마 더 드리자고 한 거야? 이렇게 하찮은 취급할 줄 알았으면 나라도 말려서 들릴 거 없다고 할 걸 그랬지. 근데 사람이 엄마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적었고 했는데 돈까지 없으면 더 서럽다고 장모님도 그러셨다고. 그렇게 챙겨서 돈 더 드린 거야? 뭘 좀 알고 얘기해요. 좀, 아니, 뭐, 내가 언제 그렇겠어? 나는 그냥 내가 젊은 애가 영야망도 없고, 아니, 그냥 우물쭈물하며 말을 피하는 시호에게 전신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예, 뭐, 어머님이 처음부터 저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신 게 아닌 거, 저도 알아요. 그지만 그렇다고 사람을 이렇게까지 무시하고 과시하고 함부로 대하시는 건 아니죠. 제가 아무리 어머니 며느리라고 해서 함부로 저를 대하실 권리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뭐, 대단한 학력을 가진 건 아니지만 고등학교 졸업한 거, 저 그렇게 부끄럽지 않거든요. 저는 넉넉한 형편도 아니었고, 그래요. 솔직히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었고, 빨리 일에 뛰어들어서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벌어서 집안 살림에 보태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저, 정말 열심히 살아왔어요. 그런 저 보면서 같이 일했던 여사님들 다대하다 장하다 하시면서 아껴주셨어요. 근데 어머님은 어떻게 같은 여자로서 거기다 따님도 있으시면서 저를 그렇게 하대하면 뭐, 그렇게 대단한 학력이 사람 이렇게 무시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는 식탁 그 자리에 걸터 앉아있는 동서에게 말했죠. 동서야, 나 솔직히 동서랑 내가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 동서 말대로 나랑 동서는 차이 많이 나지. 동서는 많이 배웠고 직업도 좋고 잘 나가는 교수고 나는 가방끈도 짧고 직업도 뭐 그냥 청소부. 오래 살았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그렇게 차별할 권리는 누구한테도 없는 거야? 동서, 그동안 조금만 친절한 척하면 그게 진심인 줄 알고 웃는 나 보면서 속으로 많이 비웃었지. 그러면서 느끼고 나보다 잘난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고 근데 그거 알아? 나는 그런 동서 하나도 안 부러워. 왜? 줄 알아? 그렇게 뒤틀린 마음 갖고 사는 거 그거 하나도 행복하지 않거든. 남 과시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거 그거 사실은 열등감이다. 자기 삶에 자부심이 있고 진짜로 행복한 사람은 그렇게 우월감 안 느껴 남 함부로 대하지도 않고 그래서 난 동서 삶이 하나도 부럽지도 않고 동서가 얼마나 잘났든 그거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아. 난 동서 연구실 청소해주면서 동서가 어떻게 사는지 너무 잘 봤잖아. 그렇게 자기 앞가림 하나 못하면서 겉으로 번지르르하게 사는 거 진짜 속빈 강정 같더라고. 제 말에 동서는 고개를 푹 숙이고는 아무 말도 않더군요. 오랜만에 다 같이 보는 이라고 모였는데 이렇게 돼서 저도 기분이 별로네요. 다음에 또 어떤 식으로 보든 그땐 이렇게 얼굴 붉힐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먼저 가 볼게요. 앞으로 한 번만 더 함부로 대하거나 직업이 어떠니, 학력이 어떠니 하시면 엄마고 재수시고 안 봐드려요. 안 넘어갈 테니까 그렇게더라 하세요. 그냥 바로 연 끊는 거예요. 엄마. 아셨죠? 남편의 엄마도 예외 없다. 한 번만 더 그러시면 연 끊는다는 엄포에 장남이라는 벌벌 떠는 시모는 눈이 동그래졌네. 그래, 내가 미안하다. 잘못했어. 나는 우리 아들, 우리 창남이가 제일 귀하다. 잘났다 하면서 애지중지 키운 사람 아니니? 물론 둘째, 막내도 귀하지만 나한테는 어렵게 얻은 내가 제일 귀했다고. 그래서 우리 찰란 창남이가 걸맞는 좋은 배피 안 데려왔다 생각하니 심통이 나서 그랬다. 내가 너무너무 아까워서. 엄마 마음이 원래 그래? 다 그런 거야, 내야. 내가 뭐 너한테 크게 악감정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다. 그래 내 말대로 나도 뭐 그렇게 잘난 거 없는 거 안다.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내 말대로 제대로 일을 해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속으로는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악감정이 있었던 건 아니란 소리야. 내가 미안하다. 다신 너한테 안 그러마. 한번 받아오 시모의 말에 동서도 키가 팍. 죽어서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죄송하다고 말하더군요. 저도 죄송해요, 형님. 제가 말이 너무 심했죠? 죄송합니다. 사실 제게 사과를 했다고 해서 본질이 달라지는 건 아니란 걸 알아요. 앞으로 제 앞에서 대놓고 말하지 않을 뿐 속으로는 여전히 절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마음이 한켠에 깔려 있을 거라는 것도 알고요. 하지만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든 앞으로 다시는 제 앞에서 함부로 굴지 못하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날 그렇게 제대로 한판 싸움하고 나니 그 뒤로는 두 사람 다 완전히 태도가 변했죠. 나 오늘 동창회 나가서 너네 회사 특허 상품 들고 나가서 자랑했다. 동창들 하나씩 나눠주고 내가 이거 없어서 못 파는 거라고 몇 개씩들 주문해서 쟁겨놓으라고 영업도 했다. 잘했지 그치? 시모는 주변 사람들에게 청소. 필요하면 우리 며느리가 운영하는 곳에 전화하라고. 그러면 전문 클리너가 와서 특허받은 제품 가지고 집을 아주 반짝반짝 비치하게 해준다며 자랑을 하곤 하더라고요. 사실 직업으로 벼라고 무시했던 걸 각하면 그렇게 180도 변한 시호가 여전히 얄밉지만 집에 가면 우리 잘날 며느리 왔냐며 오히려 대접해주는 시모 모습을 보며 그냥 즐기고 있어요. 작은 아기 너 요즘도 연구실인 먼지 개판이고 그러니 그러면 큰애 업체에 맡겨서 너도 청소 좀 하고 그래라오 아내 요즘은 제가 잘 치우고 있어요. 어머님 동서는 참마 빨림까지는 못하겠는지 그냥 적당히 분위기만 맞춰주는 정도지만 기가 파악 죽은 그 모습만으로도 솔직히 속으로 웃음이 나긴 하더라고요. 저는 업체를 더 전문화해 키워가며 열심히 운영하고 있고 지금도 청소할 때마다 항상 세심하게 살피며 불편함을 찾아가며 더 좋은 제품 만들어 보고자 노력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지금은 특허 출원을 몇 개 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 청소라는 일이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한 만큼 더 이상 아무에게나 아무렇게나 취급당하지 않도록 더 전문성을 갖춘 직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끔 전문화해 나가고 싶은 목표가 있습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말이 그냥 빈말이 아닌 그날이 올 때까지 더 열심히 노력할 예정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